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 43분입니다. 영상 녹화 일정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말엔 좀 쉬겠습니다. 8일, 9일 좀 쉬고 10일 월요일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녁에 10일 저녁에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잘 안되면 글을 올릴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영상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하고 오늘 한국 증시 마감 요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을 했네요. 그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지도를 보시면 다채롭게 섞여 있습니다. 그죠? 엔비디아의 초록불이 좀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가 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포함된 지수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고 포함되지 않은 지수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을 겁니다. 하여튼 혼조하게 마감을 했는데 근데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죠. 그죠? 혼조했을 뿐입니다. 시장에 지금 큰 위기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상승 종목수 많고요. 하락 종목수도 물론 많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막 엄청나게 안 좋고 위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젯밤 뭐 기업들 실적 발표라든가 뭐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 사실 뭐 그런 지표나 이런 것들은 시장에 특별히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그걸 기다리고 있죠. 그죠? 명목적으로 봤을 땐 그걸 기다리고 있죠. 이제 잠시 후 발표 예정인데요.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발표가 될 건데, 논판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요거 두 가지가 발표가 될 겁니다. 둘 다 고용 지표죠. 그죠? 이 고용 지표가 시장을 좀 크게 흔들 만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슈들 발표 전에 지금 보시면 일단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을 좀 볼 건데, 30년물 국채 선물이죠. 그죠? 이미 오늘 밤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보다 일봉입니다. 이미 그런 지표들 발표 전에 뭐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도 발표가 됐고 이래저래 해서 하여튼 채권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 그러니까 고금리가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고용지표 발표 전인데요. 유로화 어떻습니까? 유로화 흐름 나쁘지 않죠. 그죠? 물론 지금 이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지금 유로화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과정 중이 아니죠. 어디가 바닥이냐를 확인하는 과정 중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달러 강세가 어디까지 진행될 거냐, 달러 강세, 달러의 고점을 확인하는 뭐 그런 과정 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지금까지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고금리 강달러가 주식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세적인 고금리 강달러가 끝났다라고 아직 선언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고금리 강달러가 진행 중인데 고금리 강달러가 많이 둔화가 됐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고금리 강달러가 다시든 언제든 좀 살아날 수 있는 좀 그런 불안함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하여튼 이야기가 좀 샜는데 지금 미국의 중요한 고용지표를 발표하기 전에 고금리 강달러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이미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뭐 경험상 어떤 중요한 지표 발표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지표 발표된 이후에도 원래 가던 그 방향대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저의 경험상은 계속해서 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도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어나갈 것 같다 싶습니다. 고용지표가 특별히 이상하게 나와서 막 너무 고용시장이 강하거나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지금 그런 일이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그런 지표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요즘 영상이나 글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금융시장을 일단 좋게 가자,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채권 시장도 긍정적, 그러니까 고금리도 안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 긍정적, 계속해서 그냥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미국 오늘 아침이라 표현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마감이 되고 나서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은 그 가이던스가 뭐 안 좋다라는 이유로 뭐 한 2~3% 정도 급락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일단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좀 부진한 반응.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나
오늘 아시아 증시가 약간 좀 부진한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실적은 뭐 괜찮았는지 모르겠는데 가이던스가 안 좋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약간 있었다. 근데 지금 어떤 고용지표 발표되기 전에 뭐 아마존 실적이나 뭐 이런 거 따위는 지금 사실 그다지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는 아닌 것 같죠. 그죠? 하여튼 지금 주식시장, 뭐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고금리 강달러도 완화되고 주식시장도 좋고 하여튼 낙관적인 그런 분위기가 깔려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S&P 지수죠. 네. 이 상승이 둔화가 된 거지 이게 하락전환으로 위기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뭐 계속해서 요즘 뭐 강조 말씀드리는 게 이 고점과 고점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이런 걸 뭐 잘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고점과 고점이 별로 잘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점과 저점이 올라오는 속도는 좀 가파르죠, 그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쨌든 아직 지금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지 하락의 위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야 이거 조만간 저항 돌파 한작하고 넘어가겠다. 넘어가면서 신고가 랠리를 시작할지 모르겠다. 신고가 랠리는 사실상 할 것 같긴 한데 이건 시간 문제다. 네, 이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계속해서 좀 갖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죠, 그죠?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는 약해요. 엔비디아도 좀 약하고요, 그죠? 엔비디아인데 지금 보시는 건 엔비디아 일봉인데요. 지난번에 딥시크 쇼크가 좀 크긴 컸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고점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좀 낮아졌죠. 지난번에 이 낙폭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에 고점이 좀 많이 좀 낮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느낌이 좀 그렇긴 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바닥을 만들면서 지금은 반등을 할지 모르겠으나 고점이 좀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는 일단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ETF죠, 그죠? 반도체 ETF인데 미국의 반도체 ETF인데 뭐 이거 역시 그죠? 지난번에 어떤 중요한 지지선 뭐 이런 것들을 좀 붕괴를 시키면서 어쨌든 지금은 혼란한 구간이에요, 그죠? 대략적으로 이 자리 210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급락폭락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영 일단 힘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죠? 반도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그런 특정 섹터는 일단 좀 힘이 빠져 있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 좀 드립니다. 얘네 섹터가 특정 섹터가 약한 거지. 그죠? 미국 증시 자체는 아직까지 시장 전체 지수 흐름 자체는 좋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반도체 지수 관련된 이런 ETF들도 지난번에 일단 쌍바닥은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죠. 단기 바닥은 확인하는 모습이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 딥시크 쇼크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일단 당장은 일단 반영이 다 된 상태인데 아무튼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은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이번에 충격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건강이 조금 악화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반도체와 뭐 이런 쪽은 반도체 섹터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거고 이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시장 전반적으로는 건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겁니다. 어젯밤에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이런 ETF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이런 모습 보였죠. 물론 뭐 아직까진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밤에 이게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흐름이 이게 붕괴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마저 붕괴가 되면 미국 주식시장은 완전히 안정이 좀 될 수 있겠죠. 변동성과 관련된 이런 위험성이 확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여튼 미국 증시나 뭐 채권 시장이나 뭐 외환 시장이나 다 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뭐 달러 약세가 물론 뭐 많이 진행된 달러 약세가 심각한 건 아닌데 아무튼 달러 강세가 둔화된 거긴 한데 어쨌든 달러 강세가 둔화가 되니까 원자재들도 또 중국 주식들도 막 어쨌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다 보니까 원자재들도 원자재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긴 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제유가는 요즘 좀 약할 수 있으나 하여튼 위험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좋다. 시장 분위기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맨날 했던 이야기들이죠. 한국 증시 내용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부터 좀 보시자면은 일단은 뭐 다소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지금 코스피 선물지수 기준으로 해서 334 혹은 뭐 여기 있는 뭐
38 이런 자리들이 지금 이쪽 대략적으로 이쪽이 좀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항 덩어리입니다. 저항 덩어리. 저항의 영역입니다. 무거운 저항대입니다. 매물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이 약간의 경계는 필요합니다. 지금 코스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좀 타이밍이 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계속해서 뭐 코스피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하니까 긍정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뭐 물론 그렇긴 한데 지금도 물론 긍정적으로 보긴 보는데요. 지금 이 순간이 코스피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코스피가 하는 건 뭐죠?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중이라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5번 이런 식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중이고 이번에 저점을 많이 높이는 그런 성과를 좀 보여주긴 했어요. 물론 성과가 미미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잘 빠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점이 이제 좀 높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점이 여기서 낮아지면 이렇게 만약 낮아진다면 여기가 고점이었죠. 직전 고점.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쪽 부근에서 3중 고점형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 정말 앞으로 흐름이 깝깝할 수 있어요. 지금 아래쪽으로 바닥 지지력 확인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쯤 했으면 저항은 이제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여기서 이게 밀리면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저항을 확인하면은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요렇게 해서 한번 빠졌고 요렇게 반등이 나왔고 하락 N자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고요. 일단 그런 시나리오는 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과정이 좀 중요하다. 지금 이런 저항대, 지금 매물대에 지금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삐끗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 들어오고 있고 세계 증시 분위기 괜찮고 고금리 강달러 완화되고 있고 이런 점들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긍정적일 수 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미국 반도체 섹터와 엔비디아 이런 게 좀 솔직히 약하기 때문에 그죠? 반도체는 조금 좀 부진할 수 있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가 지금 반등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다른 코스피는 어쨌든 여러 가지 업종들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모여 있는 종합 지수죠, 그죠? 종합 지수기 때문에 이 반도체의 빈자리를 메울 어떤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되는 거에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이 이 지수의 허전한 어떤 반도체의 허전한 빈자리를 일단 잘 채워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눈에 띄는 뭐 잘 나가는 친구들은 오늘 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 많이 올랐죠, 그죠? 의약품. 코스닥에서 어제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도 뭐 좀 오늘도 성과가 좀 괜찮았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있죠. 하여튼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좀 잘 나가고 있다. 고금리 강달러 완화시키면서. 하여튼 뭐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아니면은 지금까지 못 나가던 친구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이런 지수를 좀 하반 경직성을 만들고 위쪽으로도 좀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코스닥은 어떤가요? 오늘 중요한 저항을 드디어 넘어섰어요. 그죠?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정말 중요한 선이겠죠. 근데 이거를 돌파한 척 했다. 굉장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추세전환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추세전환 가능성, 그죠? 어제 어떤 점 짚어드렸죠? 여기서부터 코스닥은 이렇게 큰 박스권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큰 박스권을 다 갖고 놀긴 좀 부담스러우니 박스권의 절반 정도 되는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권 위쪽 절반 사용하고 아래쪽 절반 사용하고 이렇게 나눠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자리입니까? 이번에 코스닥이 위쪽에 있는 박스권 절반 중에서 위쪽에 있는 박스권 절반 중에 아래쪽에 있는 지지력을 확인하고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힘을 보여주니까 상승에 대한 목표치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추세적인 상승 전환으로 가능성 뭐 높게 봐야 되겠죠. 그죠? 코스닥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오늘 어떤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이런 거 믿고 이제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본격적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되겠죠. 여기까지는 이런 선을 넘기 전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이었는데 이제 이 라인을 넘어갔으니 강한 힘을 보여줬으니
반등시 매도 전략은 이제는 좀 놓아줘야 될 것 같죠, 그죠? 코스닥은 이제부터 눌림시 매수로 전략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물론 이제 근데 코스닥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가 있고 제약바이오가 있고 크게 시가총액이 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2차전지들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당장은 일단 제약바이오가 조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코스닥이 올라온다고 해서 2차전지가 올라온다, 그렇게는 또 시장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2차전지들이 싸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바닥을 못 잡고 있죠, 그죠? 예를 들면 LG에너지솔루션이 마침 종목이 켜져 있네요. LG에너지솔루션 아직 바닥 확인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 종목이 싼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낌은 싸죠. 느낌 많이 빠졌죠. 에코프로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이번에 그렇다라고 해서 코스닥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에코프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다, 아직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주식은 잘 나가는 종목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이제서야 이거 에코프로 BM인데요. 굳이 지금 어디가 바닥이냐를 힘겹게 확인하는 종목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마음고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약간 좀 선별적인 그런 좀 종목 구성이나 어쨌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물론 모든 못 나가는 종목들이 다 좋다는 건 아니고 바닥을 빌빌빌빌 기면서 고통스러웠던 종목들 중에 이제 못난이들이 이렇게 좀 삼성전자처럼 한동안 흐름이 안 좋았던 이런 못난이들이 조금 이제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어떤 그런 변화의 신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어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작정 역배열 종목을 사라 그런 게 아니고 역배열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매수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들은 앞으로 좀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 어제 예를 들었긴 했는데 금융이라든가 조선주라든가 아니면 원전 그런 거 관련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정배열로 움직였었는데 그런 친구들의 힘이 슬슬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떤 시장의 큰 힘이, 시장의 돈의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순환매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어떤 주도주의 교체, 대장의 교체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것도 좀 대표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렇게 중요한 저항들을 이제 아직 극복하지 못하긴 했는데, 이 조만간 삼성전자도 이런 자리 극복하면서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간이 만약에 온다면, 이런 자리를 여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빨간색 저항, 이런 자리를 돌파한 척 한다면 좀 상승 목표치를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친구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는 움직임이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동안 삼성전자 빌빌빌 할 때 하이닉스는 좋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좋았던 종목들이 조금 좀 이제 성과가 좀 둔해지는 어떤 그런 종목들의 순환매, 그런 것들의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한국 증시는 안 좋았던 분위기가 이제서야 좋은 분위기로 전환이, 어떤 신호등의 불의 색깔이 바뀌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잘 나가던 종목들이 못 나가던 종목들이 잘 나가는 어떤 그런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게 지금 순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이 원달러 환율은 그냥 계속해서 고공행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되나 싶었는데 역시 1444원, 만만치 않은 지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환율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하여튼 트럼프가 당선되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새로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강달러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 그런 발언을 좀 하기도 했죠. 하여튼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강달러가 좀 둔화가 돼 있어. 지금 강달러가 좀 둔화가 돼 있긴 한데, 어쨌든 강달러가 좀 달러의 레벨이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해요. 고금리 강달러가 그래서 완화가 되는 거지, 고금리 강달러가 끝나고 이제 저금리 약달러의 시대로 간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지금 안 드리고 있죠.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된다, 고금리 강달러가 강화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금리 강달러,
좀 한동안 우리와 함께 좀 오랫동안 어깨동무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런 배경, 어떤 뭐 그런 금융시장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요. 간단하게 뭐 다른 나라들 흐름 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나 강합니다. 그죠? 독일 증시 신고가 가고 있네요. 독일 증시 유럽이 가장 강하다. 흐름이 가장 깔끔하고 좋다.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는 뭐 딥시크의 뭐 당사국이라서 뭐 그런지 일단 중국 증시도 빠질 듯 하더니 안 빠집니다. 그죠?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켰어요.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위기를 극복했으니 그죠? 지금 어떻죠? 지난번에 여기 24년 9월 달에 중국 증시가 폭등을 했죠. 이렇게 중국 증시 폭등을 했고 기간 조정입니다. 기간 조정을 벌이고 이 정도면은 중요한 자리 지지선까지 확인했으니 다시 한번 중국 증시가 좀 달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하여튼 뭐 중국 증시 답답한 구간이나 일단 바닥 어떤 지지력은 확인했다. 더 이상 빠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세계 증시 금융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일본 주식이 좀 비리비리합니다. 비리비리하지만 뭐 아직까지 중요한 지지선들을 깨고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예. 하여튼 답답한 일본 증시, 답답한 코스피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엔화 강세 그죠? 지속되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그리고 위안화 강세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위안화의 약세가 좀 제한이 되고 있죠. 이런 흐름들. 그래서 어쨌든 고금리 강달러가 아무튼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 어깨 동무하면서 같이 함께 가야 될 동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좀 드렸고요. 하여튼 비트코인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시장 분위기 메이커니까. 하여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 잘 지키고 있어요. 지켜야 될 자리는 대략적으로 이 자리죠. 뭐 이 자리 좀 잘, 네, 지금 이 자리 잘 지키고 있는 거고, 다만 위쪽에 저항에서 잘 못 올라가는 거죠. 상승 탄력 둔화된 겁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위험 자산들이 지금 분위기가 좋고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